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B형이죠. 글꼴 굴림 11이고요. 자, 먼저 네, 이거는 좀 닫아주고요. 파일에 새로 만들기 했습니다. 자, Shift 눌러서 시트 3 선택, A열을 열너비 1로 만들고요. 전체 셀, 자, 굴림에 가로 세로 가운데 설정해 줬고요. 자,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했습니다. 자, 시트 3부터 제3작업, 2작업, 1작업. 띄어쓰기 하지 마세요. 자, B4에서부터 J14셀까지 잡아서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붉은 상자 테두리, 필드 제목과 밑에 부분, 합쳐지는 부분에 영역을 잡고 굵은 상자 테두리. 합쳐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합쳐지는 부분이 뭘까요? 여기 부분입니다. 3개 컨트롤 눌러서 3개 대각선 여기 3개. 자, 그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했고요. 대각선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여기 누르면 안 되고 화살표 눌러야 된다는 거죠. 다른 테두리 들어가서 대각선 가는 선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자, 확인했습니다. 자, 음영 여기와 여기 그다음에 필드 제목 다 잡고요. 그다음 음영은 주황이네요. 자, 주황은 확인해 보면 여기 주황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지금부터는 이제 내용 입력하도록 할게요. 주진 데부터 여기는 쉼표를 써서 직접 써서 나타내 준 겁니다. 다음 여기는 집 명 경쟁률에서 더블 클릭으로 조금 넓혀줬어요.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을 좀 입력할게요. 코트
모집 인원부터 2001년 경쟁률까지는 다 잡아서 천 단위 구분기호 해놓고 숫자 입력할게요. 자, 이거는 점이 들어갑니다. 26.21.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두 부분은 여기는 잡고 자릿수를 넓혀 줘야 됩니다. 자릿수를 넓혀 주고서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결제란 만들게요. L열, L3, L4 잡아서 합쳤고요. 모든 테두리 자, 내용 쓰도록 하죠. 원본은 삭제할게요. 1, 2, 3행 잡아서 적당하게 넓혀주고요. 너무 많이 넓혔네요. 이제 결과를 보니까 H열, I열, J열을 좀 더 넓게 해서 이 결제란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삽입에 도형에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잘려있는 사각형의 세 번째 거로 영역 잡아줬고요. 도형 채우기는 노랑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도형 효과의 그림자 볼게요. 그림자가 어디로 됐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그림자가 오프셋 가운데네요. 가운데는 도형 효과의 그림자가 가운데 있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자, 홈에 가서 가로 세로 가운데 해주고요. 굴림 24 검정 굵게 굴림 24 굵게 글자 색깔 검정 자동 그래서 내용을 써줄게요. 자, 다 나와야 되니까 좀 넓혀줘야겠죠? 열의 너비를 넓혀서 글자가 다 보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 더 보기에서 눈금선 체크 해제 잊지 마세요. 제일 작업은 눈금선이 체크 해제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여기서 유효성 검사하고 셀 서식 한번 해볼게요. 유효성 검사는 여기죠. 대학명 데이터에 들어가서 유효성 검사 클릭 목록으로 만든 다음에 대학명이니까 대학명을 다 잡아주면 되겠죠? 자, 확인했습니다. 화살표 생겼을 거예요. 해당하는 거 중1에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E5에서 F12까지
E5에서 F12까지 영역을 잡고 뒤에 명이란 글자 쓰는 거예요. 첨단위구 공교 있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 들어가서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첨단위구 공교 뒤에 명을 써주면 됩니다.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홈에 가서 오른쪽 정렬해야겠죠? 이렇게 오른쪽 정렬로 나타내 줬습니다. 자, 이제 이름 정의할게요. 이름 정의할 부분은 E5에서 E12까지 여기까지죠. 이름 상자 클릭하고 모집 인원 엔터까지 했고요. 자, 이제 밑에 내려가서 6번 문제 볼게요. 7번이죠. 7번. 행 전체네요. 모집 인원이 400 이상인 행 전체. 바랑 굵게. 행 전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잡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서식에 세 규칙에 수식을 사용할 거고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자, 모집 인원이 그랬으니까 모집 인원의 첫 번째 걸 잡고요. 모집 인원의 첫 번째 걸 잡고 F사 두 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400. 자, 서식에 가서 파랑 굵게 하겠습니다. 파랑 굵게 확인. 자, 모집 인원이 모집 인원이 400 이상에 해당하는 그 줄 전체가 파란색 굵은 파랑으로 바뀌을 할 수 있죠. 다른 건 다 모집 인원이 400을 넘지 않죠. 이렇게 조건 서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제2작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2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 B4에서 H12까지를 복사하고 제2작업의 B2셀에 붙여넣기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선택하여 붙여넣기해서 열너비 확인. 그 다음에 굵은 상자 테두리 넣어줄게요. 자, 조건을 나타내 볼까요? 우선 전형명이 학업 숫자이거나 지원자가 만 이상인 그랬습니다. 전형명과 그 다음에 지원자 필드 제목을 복사해서 조건 범위인 B14에 붙여넣기 했고요. 전형명에다가 학업 우수자 썼고요. 이거나니까 같은 줄이 아니라 다음 줄에 크거나 같다 이상이죠. 만. 조건을 다 잡고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고요. 붉은 상자 테두리 하겠습니다. 자, 이제 B열과 C열은 좀 넓혀주고요. 필드 제목만 잡아서 굵은 상자 테두리 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대학명, 전형명 나타내고자 하는 것만 나타내야 돼요. 데이터만 추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대학명, 전형명 컨트롤 눌러서 지원자 2022년 경쟁률까지 얘를 복사해서 복사 위치인 B28셀에다 붙여넣기 할 겁니다. 붙여넣기 네 가지 했습니다. 자, 이제 위에 거 다 잡고요. 반짝이 영역은 ESC 누르면 사라지는 거 알고 있죠? 자, 데이터에 고급 갑니다. 데이터에 고급 가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조건 범위 우리 잡아놓은 거 있죠? B14에서 C16까지 복사 위치 자, 필드 제목 복사한 4개를 붙여넣기 한 4개를 잡아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제 결과를 다 잡고 홈에서 테두리 붉은 상자 테두리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 통에 화살표 들어가서 채우기 없음 할 거예요. 채우기 없음 해야죠. 그 다음에 표 스타일 보통 7. 자, 여기서 표 서식에서 보통의 7번째 거. 7번째 거를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제2작업까지 마쳤어요. 자, 제3작업 피벗 테이블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1작업의 영역 그대로 해서 삽입의 피벗 테이블의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쓸 거고요. 제3작업의 음영을 볼까요? 음영 B2에서 시작하고 있죠? 자, B2 셀을 선택하고요. 자, 확인을 했습니다. 됐죠?
자, 모집 인원이 어떤 거예요? 모집 인원을 어디다가 이 행 레이블에 갖다 놨고요. 그다음에 전형명, 전형명을 여기 열 레이블에 갖다 놨습니다. 자,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전형명, 그다음에 이 행 레이블에다가는 모집 인원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건을 볼까요? 조건 보면 대학명의 개수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학명을 가져다가 값에다 갖다 놨습니다. 대학명의 개수 잘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2022년 경쟁률의 평균. 2022년 경쟁률을 요 대학명 바로 밑에다 놓고요. 합계를 클릭해서 맨 밑에 값 필드 설정해서 평균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자, 확인할게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얘는 필드 목록은 보일 필요 없고요. 네. 자, 이제 이번에 보면 그룹화할 항목, 모집 인원을 그룹화하래요. 자, 모집 인원 그룹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줄여 형태 보면요. 그 숫자 아무 데서나 오른쪽 클릭, 그다음에 그룹 들어가겠습니다. 시작이 얼마예요? 201이죠? 201. 자, 끝은요? 끝은 600이네요. 600. 자, 201이 301이 됐으니까 얼마 올라간 거죠? 100 올라간 거죠? 201이 301이 됐으니까요. 확인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형명을 전형명을 자, 여기서 보면은 학업 우수자, 특기자, 전형 일정이니까 이걸 눌러서 내림차순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학업 우수자, 특기자, 일반 전형 잘 나왔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하고 빈 셀에 별 들어가래요. 자, 여기 아무 데서나 오른쪽 클릭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서 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해 주고요. 빈 셀에 별 2개 넣을게요. 자,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행의 총합계를 지우라라고 되어 있죠. 자,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여기까지 됐으면 요 요약 및 필터를 눌러서 행의 총합계 지우라 그랬으니까 행의 총합계 체크 해제하고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제 결과를 좀 볼게요. 얘하고 같은지. 자, 먼저 요 안에 내용을 값부분을 다 잡아서 폼에서 가운데 정렬 눌러주고요. 쉼표 스타일 딱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숫자가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문제 없죠? 하나 더 있다면 뭐죠? 여기에 경쟁률이란 글자가 없죠? 자, 클릭하고 연 뒤에다가 쓰고 경쟁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죠? B열부터 H열 잡아서 H와 I 사이를 더블 클릭해 준 거예요. 다 경쟁률이 다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3작업도 끝냈습니다. 자, 이제 차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차트 볼까요? 묶은 세로막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1작업을 가지고 할 겁니다. 위치 4작업으로 새 시트로 해서 4작업. 레이아웃은 3번, 스타일 1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1번이가 아니죠? 이거 아마 시험 문제에서 아마 이거는 수정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자, 스타일 1번 나중에 잡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죠. 자, 먼저 제1작업 누르고요. 위치를 볼게요. 항목이 대학명 다 잡고 그 다음에 범위가 모집 인원과 컨트롤 눌러서 모집 인원과 그 다음에 2022년 경쟁 여기를 잡아준 겁니다. 자, 그런데 제목을 보니까 학업 우수자와 일반 전형자예요. 그러면 특기자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특기자를 제외해서 영역 찾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뭐였죠? 모집 인원이었나요? 네, 모집 인원과 2022년 경쟁률. 모집 인원에서 클릭, 그다음 경쟁률 드래그, 클릭. 자, 삽입해서 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묶은 세로 막대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삽입에서 세로 막대 중에서 묶은 세로 막대. 마우스 오른쪽 클릭. 차트 이동. 제 세 시트의 제4 작업. 자, 워크시 확인을 하고요. 요 제4 작업을 제3 작업 뒤에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할 게 레이아웃 3번. 여기 나와 있죠?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1번을 할게요.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1번 선택합니다. 요거는 스타일 2번이에요. 요게 스타일 1번입니다. 이거 누르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스타일 1번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홈으로 갑니다. 홈에 가서 글씨체 굴림, 글자 크기 11로 했고요. 채우기, 질감. 질감은 서식에 가야죠.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의 질감 가서 파란 박엽지 선택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배경은 흰색. 흰색 배경 맞아요. 이거 선택해 볼게요. 선택해서 도형 채우기 들어갔죠? 자, 요거 들어가면 됩니다. 흰색 배경 1이에요. 자동으로 흰색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 들어갈게요. 차트 제목 잡고 도형 채우기 자동. 그죠? 자동. 그 다음에 자동도 이거 선택해도 이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도형 윤곽도 자동으로 했습니다. 테두리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홈에 가서 굴림 굵게 돼 있죠? 글자 크기만 20으로 바꾼 다음에 내용을 써줄게요. 이 내용은 차트에 보면 경쟁률이라고 나타내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 서식에서 모집 인원 계열의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해요. 모집 인원이 어떤 거죠? 요게 모집 인원이 요게 모집 인원이죠. 모집 인원 요겁니다. 자, 얘를 모집 인원 계열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모집 인원 요게 모집 인원 풍선 도움말 뜰 거예요. 네, 모집 인원의 요소 돼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해서 꺾은 선 누르면 자동으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된 겁니다. 확인했고요. 이 표식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서 보조축 눌러줬어요. 자, 여기서 하나 더 하죠. 세모 크기 10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표시 옵션에 들어가서 기본 제공을 누르고 삼각형 누르고 크기를 10으로 바꿔줍니다. 여기까지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선, 요 선 선택했고요. 요 선 선택해서 서식에서 윤곽의 대시를 파선으로 해줬습니다. 파선으로 나타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범리할까요? 범리해 보니까 두 줄로 되어 있는 거 여기 있죠? 아무 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서, 데이터 계열 서식이 아니죠. 데이터 선택이죠. 선택에서 두 줄로 되어 있는 요 2022년 경쟁률 편집 눌러서 요 내용을 그대로 써줄게요. 경쟁률 확인하겠습니다. 자, 범리에도 보면은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뭐 해야 되죠? 왼쪽에 숫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돼 있고 5씩 올라갔죠? 맨 밑엔 0이에요. 0이 아니죠, 여기는. 자, 그러면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 축소식에 갑니다. 가서 여기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직접 추가해도 돼요. 여기다 직접 추가할 건데 우선 여기 숫자만 눌러볼게요. 숫자 눌렀습니다. 됐죠? 소수점 두 자리 나와 있죠? 소수점 두 자리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소수점 두 자리가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닫아주고요. 오른쪽 볼게요. 자, 0, 100. 0, 100으로 돼 있어서 크기가 최대가 500이네요. 100씩 올라가야 되는 거죠. 선택 오른쪽 클릭. 축소식 가서 자, 여기 주 단위를 50이 아니라 100으로 바꿀게요. 자,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잘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블 볼게요. 여기 하는 부분은 레이블 들어갔네요. 468. 자, 여기 클릭 한번 하고요.
클릭했습니다. 마우스 휠을 돌려서 좀 크게 보여준 겁니다. 클릭하면 다 잡히기 때문에 한 번 더 클릭하고 여기에만 레이아웃에 데이터 레이블을 어디 돼 있죠? 위쪽에 돼 있죠? 위쪽에 이렇게 나타내 준 겁니다. 위쪽에 나타내 줬고요. 오른쪽에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나올 수 있도록 해줬고요. 삽입의 도형에 들어가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눌러서 여기에다 이렇게 놔주고요. 노란색 조절점을 맞춰줍니다. 도형 채우기는 자동으로 해주고요. 홈에 가서 굴림, 가로 세로 가운데 글자 색깔 자동 내용 써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또한 완성을 해봤네요. 자, 이제 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작업의 함수로 들어갈게요. 1번 순위부터 할게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는 들어갑니다. 자, 랭크 EQ가 돼 있죠? 랭크 EQ. 자, 2022년 경쟁률에 그랬으니까 2022년에 첫 번째 거 선택하고 콤마. 자, 첫 번째 선택했던 G5셀부터 시작해서 G12셀까지 잡고 F4 한 번 누르는 거 잊지 말고요. 그 다음에 콤마 내림차수는 0이죠. 바로 닫고요. 뒤에 위자 붙여야 되는 거니까 연결 연산자 집어넣어서 큰 따옴표하고 위자를 써주세요. 입력 단추 누릅니다. 지우개 핸들 내려줄게요. 비교해 볼까요? 자, 비교입니다. if와 and라고 되어 있으면 2개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자, if 더블 클릭 and 더블 클릭. 첫 번째는 뭐죠? 2021년 경쟁률이 2020년과 2022년 다죠. 2022년 선택하고 2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20 첫 번째 조건, 콤마 두 번째는 21년 선택하고 크거나 같다. 20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할 때 콤마 어떤 거요? 큰 따옴표 별이죠. 미음 누른 다음에 한자 눌러서 별 집어넣었어요. 별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별 두 개를 집어넣어라. 큰 따옴표 하고요. 그렇지 않은 건 공백, 큰 따옴표 2개, 그냥 괄호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입력 단추 누를게요. 세우개 눌러 내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둘 다 만족하는 건 별 2개가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3번 카운트 if네요. 카운트 if는 첫 번째 조건의 영역을 잡고 그 다음에 조건을 큰 따옴표로 써주면 돼요. 카운트 if. 자, 지원자가 1000명. 자, 지원자를 다 잡습니다. 지원자를 다 잡고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큰 따옴표에서 크거나 같다. 몇 명이요? 10,000명. 얘를 큰 따옴표로 묶어서 바로 닫아주는 거예요. 자, 입력 단추 누르면 몇 명이죠? 2명이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부분 하겠습니다. 4번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자, 네 번째 봤더니 라운드업과 D 에버러지가 나왔어요. 먼저 D 에버러지부터 할게요. D 에버러지 다 잡고 첫 번째 뭐 잡아야 돼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영역인 B4에서 H12까지를 잡아준 거죠. 콤마. 그 다음은요. 뭘 구하는 거죠? 학업 우수자 2002 경쟁률의 평균이죠. 2020년의 경쟁률은 여기 있습니다. 필드 제목 선택. 자, 그 다음에 콤마 조건이 뭐예요? 학업 우수자라고 돼 있죠. 전형명이 학업 우수자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자, 괄호 닫고 입력 단추 누르면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자, 19.49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죠? 올림에서 결과 올림하여 정수로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운드업. 자, 보면은 4는 반올림이 안 돼요. 그렇죠? 9를 보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자리만 보는 겁니다. 정수면 소수점 첫째 자리를 봐서 반올림 되는지를 보는 건데 4는 반올림이 안 돼요. 하지만 라운드업이란 반올림이 안 되는 것도 반올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20이라고 나오겠죠. 한번 해볼게요. 이 앞에 클릭해서 라운드 업 맨 뒤에다 클릭하고 콤마 정수는 0을 쓰는 겁니다. 0. 괄호 닫을게요. 자, 입력단추 누르면 20이라고 나왔죠. 물론 19.49이기 때문에 19.4 소수점 첫째 자리가 반올림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업했으니까 반올림을 시켜라 이 얘기입니다. 자, 5번 하겠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5번 보니까 맥스네요. 뭐 이런 건 그냥 더 설명도 필요 없죠. 모집 인원을 다 잡겠습니다. 모집 인원 다 잡고 괄호 닫고 입력단추 눌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lookup 하겠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VL 자, 유효성 검사한 거 선택했고요. 콤마 대항명을 이용해서 어디까지요? 2022년 경쟁률까지 잡았습니다. 대항명서부터 22년 경쟁률 콤마 몇 번째 있나요? 6번째 있죠? 어떻게 있나요? 정확하게 일치해야겠죠. 바로 닫고 입력 단축 클릭. 자, 이렇게 해서 경쟁률을 나타내 줬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함수 다 지운 다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시간 잘 마쳤고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8회차 38에 24 24시간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24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시작하죠.